1. 정말 사랑이었을까? 당신이 느낀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지금 일어서 너무 아픈 것이 사실은 당신 것이 아니었다면 사랑은 아프다고들 하지만 에리 프롬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프지 않다고요. 아픈 것은 사랑했다는 환상, 사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필요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사랑이었을까? 필요였을까?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느낌을 사랑했을까? 그 사람에게 매달렸을까? 아니면 다른 누구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힘들다는 거 알아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마치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마치 우리 마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때로는 성장이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사랑이 항상 우리가 믿었던 것과 같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 진정으로 치유되고 오래 지속되는 유일한 사랑은 두 사람이 완전한 상태로 만날 때 탄생합니다. 서로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요.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당신은 한계 이상으로 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비우며 누군가가 당신을 채워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재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왜 이렇게 아픈지 묻고 있습니다. 답은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투영한 것에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잃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신이 잃은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입니다. 기대, 상상한 계획,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던 무언가를 함께 치유할 거라는 믿음. 그것들이 아픈 거예요. 당연히 아프죠. 왜냐면 당신은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사랑이 당신을 구원해주길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사랑, 진정한 사랑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동행합니다. 구원하지도, 채우지도, 완성하지도 않아요.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별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당신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다시 당신에게로 데려다주고 있는 거예요. 프롬은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고 예술이며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마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필요로 하는 법만 배웠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필요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된 감옥이죠.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애정으로 위장한 변명으로 상대방을 가둡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했을까요? 필요로 했을까요? 건설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약속으로 위장한 불안이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왜 함께 있을 때조차 그렇게 아팠을까요? 이제 멈춰볼 때입니다. 잊기 위해서도 미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건 누군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추억이 아니라 의식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당신은 지금 다시 배울 완벽한 순간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겨둔 부서진 버전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이해한 사람으로 재건될 때입니다. 왜냐면 결국 이건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별을 극복하는 핵심을 확인하세요. 파트 2. 애착 이해하기.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먼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낍니다.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불안, 불면증, 끝이 없는 것 같은 슬픔으로 가득 찬 공허함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에리 프롬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착에서 온다고. 우리가 행복, 의미, 소속감의 유일한 원천인 양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방식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 자유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심지어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융합과 혼동하도록 배웠죠. 함께 한다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섞고 상대방을 통해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환상은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감정의 덫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융합 속에서 우리는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떠날 때 우리의 일부가 찢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이 손실은 단순히 관계의 상실이 아닙니다. 일종의 내적 붕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없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그 관계를 통해 정의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공유하기 위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함께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감정적 의존으로 변해버린 사랑으로 위장한 필요성인 보이지 않는 연결이죠. 문제는 우리가 애착을 형성할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없는 미덕을 부여하고 부재를 정당화하며 상호성의 부족을 정상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그 안정감 없이 살아가는 아이디어 자체가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때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 생존 계약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사랑을 돌보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려는 욕구에서 태어나는 능동적인 힘, 끊임없는 주는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기 위해서는 먼저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텅 비어 있고 조각나 있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은 일종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애정, 확인을 구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랑은 지치게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실망으로 끝나는 침묵의 간청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감정의 포로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 없이 어떻게 살지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가 강도를 깊이로 오해하도록 이끕니다. 더 이상 어떻게 놓아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픈 관계에 머무르게 하죠. 하지만 똑바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재가 남긴 메아리와 함께 우리가 무엇인지 더 이상 왜곡하지 않는 거울과 함께. 왜냐하면 상대방이 떠났을 때 남는 것은 당신의 진실, 당신의 공허함, 목발 없이 다시 재건해야 할 필요성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이 이렇게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 주기에도 존중이 있다는 것을요. 관계가 끝났을 때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놓아주는 것이 항상 손실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지만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에리 프롬은 우리에게 자유가 모든 건강한 유대의 기초라고 상기시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치유하거나 완성할 책임이 없다고요. 이것을 이해할 때 고통은 형태를 바꿉니다. 더 이상 열린 상처가 아니라 침묵의 스승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 원한, 분노 없이 놓아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머물고 더 이상 피어날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물러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당신 자신의 버전과의 분리입니다. 더 이상 매달릴 필요 없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자신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기회입니다. 파트 3. 사랑은 선택이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번개처럼 우리를 영원히 바꿔놓는 것이라고요. 노래는 그렇게 말하고 영화는 그걸 반복하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에리 프롬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우연이 아니었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도 낭만적인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었습니다. 연습이었습니다. 의식, 의지, 책임이 필요한 예술이었죠. 프롬의 관점에서 사랑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은 성숙한 태도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헌신에서 태어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몇 번이나 배웠을까요? 사랑이 노력, 인내,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거의 없죠. 우리가 배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돌려주는 사람, 지루함, 불안함, 공허함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요.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 헌신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이거나 자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깊은 관찰과 이해에서 태어나는 헌신이라고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돌보고 이해하기로 한 결정에서 오는 헌신이죠. 그리고 이것은 즉흥적이기는커녕 지속적인 내면의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적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항상 쉽고 편안하고 마법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좌절, 인내, 침묵을 의미합니다. 초기의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조차 매일 그 유대를 다시 쌓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아주 깊이.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많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균형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기만을 기대하며 관계에 들어가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주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상화가 무너졌을 때 그 약속을 지탱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감정적 준비 없이 시작된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첫 번째 갈등, 첫 번째 오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첫 번째 행동에서 우리는 사랑이 깨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깨진 것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이 나타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 안에 단단한 기반을 다진 사람만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을 능력으로, 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욕망이나 매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하지 않고 듣는 법, 흡수하지 않고 지탱하는 법,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침범하지 않고 동행하는 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도망칠 수 있을 때조차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랑을 주고 있는가? 의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프롬이 그의 저작에서 남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비록 파트너를 계속 바꾼다 해도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이 항상 폭발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 속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대한 존경 속에서요. 모든 것이 덜 낭만적으로 보일 때조차 함께 있으려는 의지 속에서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이 선택이 관계가 꽃이 아니라 뿌리로 자라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은 특별한 누군가를 찾은 대가가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요구 없이, 야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 결과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마법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하나둘 무너져 왔다면 아마도 우리가 사랑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트 4. 상처받는 것은 자아의 환멸이다. 때로 우리는 이별이 내면을 산산조각 낸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만약 그 부서진 느낌이 무언가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만약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우리의 확신을 지탱해주던 모든 외부 요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내면의 부름이라면, 에리 프롬은 이별을 최종적인 비극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기회로 보았습니다. 사랑의 상실은 슬픔만이 아닌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관계의 지속적인 방해에서 벗어난 그 감정적 공허 속에서 강력한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필터 없이, 변명 없이, 가면 없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 이별에서 가장 아픈 것은 상대방을 잃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픈 것은 우리가 그 관계에 투영했던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자아의 환멸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붕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구원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계시가 불편하고 심지어 파괴적이기도 하죠. 자아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우리는 안전, 인정, 확인을 추구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가치 있게, 완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그 거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사랑하지 않고 관계를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별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독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건설했던 감정적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반려를 잃은 게 아니다. 반복되는 교훈을 잃은 것이다. 이 문장에는 깊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르기 위해 오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 오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편안함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지탱하려고만 합니다. 그 이야기에 더 이상 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기를 원하지 않을 때 삶은 우리를 대신해서 놓아주죠. 상실감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프지만 또한 진화의 신호이기도 하죠.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닙니다. 재건 중인 겁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되기로 운명된 사람과 더 이상 맞지 않는 당신의 한 버전을 죽음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닌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명확히 보지 못하더라도 그 작별 속에는 해방도 있습니다. 프롬은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편함의 불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숙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하지 않는 오래된 구조를 놓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별은 아무리 파괴적으로 보여도 또한 재탄생의 한 형태입니다. 새로운 의식 수준, 더 진실되고 완전하며 자유로운 사랑의 방식으로 당신을 열어줄 수 있는 전환점이죠.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환상의 끝입니다. 당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끝나야 했던 한 단계의 마감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관계가 당신을 거울 앞에 서게 했고 그 사람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도록 강요했다면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종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해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이별을 실패로 보는 것을 멈추고 변화로 보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실처럼 아팠던 것이 오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허처럼 보였던 것이 오늘은 진실로 채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작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심장이 부서진 채로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5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가? 우리가 보기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오래된 상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도 결국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다가가고 같은 역학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이름만 다른 같은 고통을 다시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왜 항상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로 끝나는 걸까? 왜 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랑이 결국 내 좌절감에 반영이 되는 걸까? 에리 프롬은 그 답을 별표 자기인식의 부족 별표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한 채로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 상태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왜곡된다. 의식에서가 아니라 결핍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는 두려움에서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반복하는 것이다. 무관심을 참고 외면당하는 걸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오래된 자아의 신념, 나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정도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에 묵인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첫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순간들로부터. 프롬은 강조했다. 많은 관계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우리는 배운 대로 사랑하고 그 배움은 종종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며 조건적이었다. 사랑은 노력해야 얻는 것이다. 선택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 애정은 거래의 수단이다. 이런 신념 아래 자란 우리는 쉽게 균형 없는 관계에 빠지고 너무 많이 주고 거의 받지 못한다. 더 위험한 건 이 불균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것을 열정, 헌신,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면 아픈 것은 이별뿐만이 아니다. 패턴의 반복이 아프다. 다시 같은 감정적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프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허용한 것, 끌어당긴 것,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 것 안에 있다. 그리고 그건 오직 우리가 내면을 바라볼 때만 바뀔 수 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인식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책임감에서. 우리가 우리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찾는 사랑은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상처 속에 있다. 이 한 문장은 큰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망하는 관심, 인정, 다정함은 사실 스스로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이다. 우리는 내면의 부족함을 바깥에서 채우려 한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열린 채 있는 한 어떤 관계도 완전히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 일시적으로 위로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공허함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또다시 상대방 탓으로 돌리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상대를 잊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프롬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날 때 태어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 그림자, 진짜 욕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구해지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별의 진정한 힘이다. 우리가 피하고 있던 것을 바라보게 한다.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왜 만족해야 했으며, 왜 스스로를 작게 느꼈는지를 묻게 한다. 우리가 진짜 찾고 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마취였음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감정의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치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6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필요 없이 사랑하는 법.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연인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 숨어 있고 로맨스로 포장된 집착 속에 숨어 있으며 이별 이후 찾아오는 불안 속에 조용히 존재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꼭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그 불편한 시간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침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감각. 에리 프롬은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라고.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 나를 잊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시험이다. 자신을 듣고 이해하고 기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성장의 시기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외로움에서 도망치려는 시도일 때가 많다.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혼자인 자신을 견딜 수 없어 관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왜곡된다. 상대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를,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삶의 중심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프롬은 말한다. 자기애가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그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다. 건강한 내면의 관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거울 앞에서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회색빛 날에도, 모순 속에서도, 실수했을 때에도 스스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픈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내면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선택하게 된다. 혼자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와 연결된다. 동반자적인 연결, 결핍이 아닌 진정성에서 시작된 관계. 고독은 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버려짐, 거절, 존재의 무가치함과 연결짓는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것은
결코 무가치함의 증거가 아니다. 의식적인 선택으로서의 고독은 명확함이다. 바깥이 아닌 내면을 바라보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진짜 욕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 명확함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상대에게 과한 기대를 걸지 않고 자신을 지우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평온함 위에 세운 사랑. 필요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으면서도 함께하고 싶기에 관계를 선택하는 것.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하고 싶어서. 원해서 사랑하는 것과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원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고 진심을 담는다. 필요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억압적이며 조건을 단다. 필요해서 시작된 사랑은 결국 불안정하고 의존적이며 숨 쉴 틈이 없다. 성장도 변화도 진정한 자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깊은 작업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내가 되는 것이다. 잘 살아낸 고독은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을 고립시키지도 마음을 닫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직관을 듣는 법, 자신만이 치유할 수 있는 상처를 마주하는 법, 관계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 고독을 진심으로 통과할 때, 빠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진실로 자신을 만날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속으로 나아간다. 눈앞에 있는 아무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당신의 진실과 맞닿은 관계를 기다리게 된다. 공간을 채워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이미 집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른다. 기대와 두려움, 학습된 패턴들을 정화할 기회,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구성하며 다음 사랑이 언젠가 온다면 당신을 고치거나 채우거나 구원할 필요 없이 그저 같이 걸어가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다. 6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필요 없이 사랑하는 법.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연인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 숨어 있고 로맨스로 포장된 집착 속에 숨어 있으며 이별 이후 찾아오는 불안 속에 조용히 존재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꼭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그 불편한 시간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침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그 감각. 에리 프롬은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라고.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 나를 잊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시험이다. 자신을 듣고 이해하고 기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성장의 시기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외로움에서 도망치려는 시도일 때가 많다.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혼자인 자신을 견딜 수 없어 관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왜곡된다. 상대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를, 우리를 완성시켜주기를, 삶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프롬은 말한다. 자기애가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그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다. 건강한 내면의 관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거울 앞에서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회색빛 날에도, 모순 속에서도, 실수했을 때에도 스스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픈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내면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선택하게 된다. 혼자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와 연결된다. 동반자적인 연결, 결핍이 아닌 진정성에서 시작된 관계. 고독은 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버려짐, 거절, 존재의 무가치함과 연결짓는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것은 결코 무가치함의 증거가 아니다. 의식적인 선택으로서의 고독은 명확함이다. 바깥이 아닌 내면을 바라보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진짜 욕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 명확함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상대에게 과한 기대를 걸지 않고 자신을 지우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평온함 위에 세운 사랑. 필요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으면서도 함께하고 싶기에 관계를 선택하는 것.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하고 싶어서. 원해서 사랑하는 것과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원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고 진심을 담는다. 필요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억압적이며 조건을 단다. 필요해서 시작된 사랑은 결국 불안정하고 의존적이며 숨 쉴 틈이 없다. 성장도, 변화도, 진정한 자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깊은 작업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내가 되는 것이다. 잘 살아낸 고독은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을 고립시키지도 마음을 닫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직관을 듣는 법, 자신만이 치유할 수 있는 상처를 마주하는 법, 관계에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 고독을 진심으로 통과할 때, 빠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진실로 자신을 만날 때, 당신은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속으로 나아간다. 눈앞에 있는 아무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당신의 진실과 맞닿은 관계를 기다리게 된다. 공간을 채워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이미 집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른다. 기대와 두려움, 학습된 패턴들을 정화할 기회,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구성하며 다음 사랑이 언젠가 온다면 당신을 고치거나 채우거나 구원할 필요 없이 그저 같이 걸어가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시간이다. 8부 재건. 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는 다시 너 자신을 찾은 것이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고통은 사실 너 자신을 조용히 회복하던 시간이었다. 너의 영혼을 찢는 것 같던 이별은 너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드러냈다. 잊고 지냈던 것, 너 자신을 멈춰 세웠던 것들을, 지탱할 수 없는 무언가를 버텨내기 위해 미루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별은 너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사랑은 너를 벼랑 끝까지 밀어냈지만 동시에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다리이기도 했다. 의식적인 애도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이제 결핍에서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사랑을 찾는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던 너는 이제 너를 키우는 관계만을 선택한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는 반쪽짜리 사랑에 안주하지 않는다. 발이 내딛는 곳이 돌멩이가 되어 다치지 않도록 보살핌 없는 땅 위를 맨발로 걷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아파야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 주는 사랑은 치유되지 않으며 혼란만 남기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너는 이제 프롬처럼 사랑을 예술로 보는 법을 배웠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며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사랑은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다. 의식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것, 상실 없이 주는 것. 이제 너는 알게 된다. 정체성을 잃지 않아도 선택받기 위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에게 걸맞은 사랑은 부서진 너가 아니라 이미 온전한 너를 만나는 사랑이다. 반쪽이 아니라 완전체로서 사랑받는 것. 불안 아닌 평온함으로 대해지는 사랑.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너가 아니다. 불을 통과했고 불은 너를 바꾸었다. 이제 너는 더 지혜롭고 단단하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우뚝 섰다. 내가 겪었던 일은 헛되지 않았다. 떨어진 눈물은 내 진실을 향한 걸음이었다. 침묵했던 시간은 너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길 외치던 소리였다. 그리고 너는 돌아왔다. 너 자신에게, 너의 중심에, 너의 목소리에. 사랑이 두려움도, 기다림도, 조급함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음이 되도록. 서둘러 새 출발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공허함을 채울 필요도 없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너가 깨달은 모든 것이다. 너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고, 너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새 사랑이 온다면 너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받을 것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의식적으로, 더 너답게. 왜냐하면 이제 너는 안다. 진짜 사랑이란 상대 속에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너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 깨달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